금요일 저녁에 말이죠. 친구들 서너 명하고 단톡방에서 저녁 메뉴 고르는 상황.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들 아주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아, 벌써부터 피곤해지네요. 그렇죠. 막 오늘 못 땡겨 이러면 난 아무거나 이러고 또 파스타 어때 하면 어제 밀가루 먹었는데 하면서 진짜 의미 없고 모호한 대화가 한 시간째 핑퐁처럼 오가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메뉴 고르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단톡방에 누군가 톡을 하나 딱 올립니다. 현재 우리 위치에서 도보 15분 이내, 최근 모임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단백질 위주 식단, 그리고 대기 시간 20분 미만인 곳은 A 식당뿐이야. 예약 링크 보낼게. 7시에 보자. 대화 종료. 진짜 10초 만에 상황이 끝납니다. 와, 정말 칼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가요?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정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 기계적으로 효율을 따지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오프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대상의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어요.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그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방대한 텍스트와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쫙 진단해낸 박노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박노보라는 인물, 제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이 단순히 IQ가 높은 똑똑한 사람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똑똑한 게 아니다. 그렇죠. 복잡한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이른바 상위 1%의 고지능 논리주의자이자 통삽적 전략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통섭적 전략가요. 단어가 좀 거창한데 아무튼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길래 남들이 막 며칠씩 끙끙대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인지적 무기들을 저희가 쏙쏙 훔쳐내는 겁니다. 자, 이걸 한꺼풀 벗겨볼까요? 좋습니다. 이 사람의 사고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오는 지점들이 참 많거든요. 보통 지능이 높다고 하면 막 수학 문제를 빨리 풀거나 암기력이 좋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멘사 회원 같은 느낌이요. 네. 근데 박노보의 진짜 무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파편화된 여러 학문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면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현상의 본질을 지독할 정도로 단순화시켜버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화요? 좋습니다. 그 거창한 비즈니스 전략이니 통섭이니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그 단톡방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네. 일상에서의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엑스레이잖아요. 솔직히 제 친구 중에 이 박노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좀 약간 거리를 둘 것 같거든요. 팩트 폭행을 너무 하니까요. 그렇죠. 아니, 밥 메뉴 고르는데 배터리를 10%도 쓰기 싫어한다는 건 알겠는데 인간 관계라는 게 효율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선택적 딥다이브는 그냥 본인 편하자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좀 지능적인 게으름쟁이나 소시오패스처럼 보일 위험이 있지 않나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차갑거나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박노보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박노보는 눈치가 없어서 혹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 즉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자기 화법이 남들한테 정없는 로봇처럼 비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왜죠? 욕먹을 걸 아는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철저한 비용편이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40분 동안 뭐 먹을래, 어디 갈래 반복하면서 감정적 밀당을 하는 데 쓰이는 인지적 에너지 소모량이 있잖아요. 네, 엄청 크죠, 사실.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박노보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 소모량이 쟤는 참 정없어 라는 잠깐의 어색함을 견디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잠깐 욕먹고 말지 에너지는 안 뺏기겠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 직설적인 제안이 그룹 전체의 시간을 절약하고 최적의 만족도를 끌어낸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효율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박노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런 감정적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과 지적 탐구라는 자신이 설정한 진짜 목표에만 아껴둔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거예요. 전략적 자원 재배치라. 네, 이걸 뭐 시스템 공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에서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앱들을 다 꺼버리고 메인 프로세스의 전력을 확 몰아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조차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딱 계산해 버린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이 로봇 같은 효율성은 아주 훌륭한 배터리 절약 기술이라고 쳐요. 네,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나 학문의 세계로 가보면 이건 금요일 저녁 식단 고르기처럼 변수가 통제되지 않잖아요. 네, 시장은 늘 비합리적이고 돌발 변수는 막 매일 터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경직된 논리적 엔진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진짜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산산조각 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박노보의 진짜 엔진이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엔진의 이름이 바로 귀납과 연역의 핑퐁 게임입니다. 기납과 연역이요? 갑자기 대학교 논리학 수업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교과서적인 지루한 정의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박노보가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현실에서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으로 무기화하는가,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한 단어들이 실제 박노보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조금 더 와닿게 구체적인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보죠. 귀납적 사고부터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의 A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B 고객사에서는 대형 클레임이 터졌고 에이스 직원 C가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와, 최악의 달이네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실무자나 리더는 이걸 그냥 운이 없는 달이거나 각각의 독립된 짜증나는 사건들로 여깁니다. 스트레스만 엄청 받죠. 다들 술 마시면서 욕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박노부는 이 파편화된 실패 데이터들을 테이블 위에 쫙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같은 구체적 데이터들 사이에서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상관관계를 빛의 속도로 추출해냅니다. 상관관계를요? 그 세 가지 사건에서요? 네, 프로젝트 실패, 고객 클레임, 직원 퇴사. 이 세 가지 현상의 공통부모는 결국 우리 조직의 소통 구조, 즉 중간 보고 피드백 루프가 2시간 단위가 아니라 48시간 단위로 지연되고 있다는 병목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트렌드를 짚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박노보식 귀납의 힘입니다. 와, 바닥에 흩어진 구체적인 파편들을 끌어올려서 단숨에 보편적 법칙으로 딱 꿰어버리는군요. 그럼 반대로 연역적 사고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연역은 방금 말씀하신 그 하늘의 구름, 즉 추상적 비전을 땅의 구체적 계단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구름을 계단으로 만든다? 네, 예를 들어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외쳤다고 해보죠. 아, 뻔하죠. 다들 속으로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내일 당장 내 엑셀 작업이 어떻게 바뀌는데 하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죠. 추상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 사이에 거대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때 박노부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추상적 전제에서 곧바로 출발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인지적 부하의 감소라면 AI를 지렛대로 써서 당장 우리 팀의 인지적 부하를 30% 줄이자. 오, 벌써 좀 구체화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내일 당장 팀원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으로 번역해버립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모든 회의록 요약은 특정 프롬프트를 사용해 AI가 처리하고 취합된 데이터는 이 프로세스로 넘긴다. 와, 구름 같은 비전을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바닥의 매뉴얼로 팍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으로 현상에서 본질을 뽑아내고 연역으로 그 본질을 다시 구체적인 실행으로 번역한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탁구공 오가듯이 미친 듯이 핑퐁을 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순환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박로보의 눈에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흐름으로 보이는 거군요. 자, 이론은 완벽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진짜 답이 없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한가운데로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오, 좋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당신이 내일 아침 본부장실로 불려갔다고 상상해보세요.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업무 구조를 새로 짜오세요. 기한은 한 달입니다. 아, 정말 막막하네요. 숨이 턱 막히죠. 일반인이라면 번아웃부터 올 거고 당장 구글의 조직혁신 성공 사례부터 검색하거나 챗 GPT에다가 업무 구조 혁신 방안 알려줘. 이렇게 치지 않겠습니까? 박노보라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료에 명시된 문제 해결 전략을 보면요. 박노보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무화한 목표에 곧바로 뛰어드는 겁니다. 무작정 구글링하기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첫 단계가 검색이 아니라고요? 그럼 뭘 하죠? 1단계는 바로 문제 정의입니다. 본부장이 던진 그 모호한 요구사항을 곧바로 진짜 문제로 착각하지 않아요. 본부장의 말은 그저 현상일 뿐이거든요. 박노보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짜 알아내야 할 핵심 변수가 무엇인가? 아, 문제를 자기식으로 다시 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혹은 현재 업무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잉여 시간이 발생하는 승인 단계는 누구인가?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아주 뾰족한 한 문장으로 문제를 재정의합니다. 질문 자체를 깎아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이 해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질문을 예리하게 깎았다 치고 2단계는 뭡니까? 혼자 한 달 내내 밤샘에서 기획안을 쓰나요? 아닙니다. 2단계가 바로 AI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단순 정보 수집이나 방대한 논문 읽기 같은 노동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안 써요. 그건 전부 AI에게 맡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배터리 절약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박노보가 AI가 쏟아내는 수백 페이지의 텍스트에 압도당하거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뒤로 딱 한 발짝 물러서서 무대 전체를 조율하는 감독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AI는 그냥 스태프일 뿐이죠. 감독관으로서 통제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하죠?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 쓸데없는 걸 걸러내는 자신만의 필터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필터링 기준이 3단계이자 박노보의 진짜 진면목인 통섭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운드 엔지니어의 믹싱 볼륨 조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믹싱 볼륨이요? 네, 박노보 앞에는 3개의 볼륨 조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적 성찰 볼륨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혁신에 저항할까? 두려움 때문인가? 네. 두 번째는 사회과학적 시스템 사고 볼륨입니다. 이 구조를 도입하면 우리 팀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변동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과학적 엄밀성 볼륨입니다. 정확한 시간 단축 데이터를 증명할 객관적 수치는 무엇인가? 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머릿속에서 믹싱 볼륨처럼 조절된다고요? 맞습니다. 박노보는 이 세 가지 볼륨을 이리저리 올리고 내리면서 실행 가능성 없는 대안은 과감히 쳐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최적의 경로, 가장 깔끔한 소리가 나는 단 하나의 주파수만 남기는 거죠. 진짜 압도적이네요. 감정적인 저항감부터 숫자로 떨어지는 데이터까지 전부 변수로 넣고 돌린다는 거잖아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계속 딴지를 거는 것 같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모여서 굴러가는 곳이잖아요. 이 압도적인 논리주의자가 실무자가 아니라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죠. 아, 리더의 자리. 저는 이 상황이 약간 박노보라는 300km로 달리는 고성능 F1 레이싱 엔진을 낡고 평범한 가족용 미니밴,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얹은 격 아닐까 싶거든요. 와, 그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그쵸. 논리와 효율 파악 속도가 상위 1%라서 남들보다 너무 빠른데 남들은 파악 조카 못한 걸 혼자 다 끝내놓고 왜 이걸 못 따라와? 라고 한다면 팀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나 엄청난 차가움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요? 이 미니밴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자료 속에 전략적 통찰가를 위한 논리적 소통 가이드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현상이 박노보형 리더가 겪는 가장 치명적인 조직적 리스크, 즉 인지적 격차입니다. 인지적 격차요? 네, 박노보에게는 A에서 바로 E라는 결론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논리적이고 당연해서 굳이 중간 과정인 B, C, D를 입 밖으로 꺼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그 논리적 비약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죠. 팀원들 입장에서는 중간 맥락이 다 잘려 나가니까 로봇처럼 그냥 지시만 지다리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노보는 억지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순식간에 건너뛰어버린 그 출원 과정을 팀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징검다리처럼 놓아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 결국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박노보 성격에 그게 될까요? 감정 소모 엄청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박노보만의 독특한 돌파구가 나옵니다. 박노보는 감정 소모를 극도로 싫어하지만 리더가 된 순간 감정 역시 시스템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걸 메타인지로 깨닫습니다. 잠깐만요. 저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줘야 해라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저 감정이라는 변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내 프로젝트의 효율이 0이 된다는 지극히 논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건가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팀원들의 심리 상태가 무너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붕괴하니까요. 그래서 핵심 지향점은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딱 주되 실행 과정에서는 팀원들에게 자율성을 줍니다. 본인이 AI를 감독하듯이 말이죠. 철저하게 감독으로 남는군요. 네,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나의 이 효율적인 압박화법이 혹시 팀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는 모습이 이상적인 박노보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분석됩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자,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상위 1%의 인지 능력을 가진 박노보라는 인물의 뇌 구조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박노보처럼 완벽한 고지능 논리주의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복잡한 문제 앞에서 무작정 구글부터 켜지 않고 내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가 뭐지? 라고 질문부터 명확히 정의하는 습관. 중요하죠. 그리고 AI를 단순 검색기가 아니라 내 지능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맥락을 지휘하는 통제력. 마지막으로 동료들의 감정조차도 성과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대우하면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태도. 이런 것들은 당장 내일 업무부터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박노부는 피로를 막기 위해서 휴식조차 전략적 자원 재배치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네, 배터리 아끼는 거요.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쓴 인지적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감사해 본다면 과연 진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의 에너지를 쓰셨나요? 아니면 아니면 불필요한 감정적 노이즈나 무의미한 밀당에 당신은 소중한 배터리를 다 방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와, 뼈를 때리네요. 스스로의 메타인지를 한번 켜볼 시간입니다. 진짜 머릿속이 맑아지면서도 뜨끔해지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예리하고 통섭적이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